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는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산발적인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이 높기 때문에 빙판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서해안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네,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또 주말 동안에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영화가 극장가 정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는요,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위의 순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박스오피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거장 리들리 스콧의 감독의 힘이 다시 한번 발휘가 된 것인데요. 신작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의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인터스텔라의 흥행 돌풍 속에서 개봉한 엑소더스는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면서 흥행 피치를 올렸는데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은 865개 상영관에서 57만 9,442명, 누적 관객 77만 3,809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결국 주말 관객 48만 1,138명으로 1위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주말 3일 상영 횟수가 처음으로 1만 회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객 수도 47.0% 하락했지만 좌석 점유율은 6일에 40.5%, 7일에는 36.4%로 엑소더스보다는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 천만 영화 중 개봉 5주차 주말 관객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저조한 성적이 바로 인터스텔라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외화 역대 세 번째로 천만 관객 돌파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좌석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정재 주연의 빅매치 457개의 상영관에서 18만 7,787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00만 관객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개봉 2주차 주말을 보냈지만 그 하락세는 큰 편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 퓨리는요, 377개 상영관에서 12만 1,257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4위로 그쳤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심상치 않습니다. 287개 상영관에서 12만 491명을 동원하면서 현재 5위에 안착했는데요. 그런데 좌석 점유율이 50% 이상이나 됩니다. 6일에는 52.7%, 7일에는 55.1%로 10위권 내 작품 중에서는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영 횟수 또한 약 400개가 늘어나는 반면에 관객 수는 무려 122.9%나 증가를 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운을 보이고 있는 이 영화, 입소문의 위력 어디까지 갈지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순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리 오형제, 개봉 첫 주 순위는 6위에 머물렀는데요. 윤상현의 열애와 결혼 발표로 주연 배우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지만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은 좀 미적지근했습니다. 윤상현을 비롯해 2PM의 찬성, 이광수, 송세벽 등 인기 배우가 열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 첫 주 성적은 조금 아쉽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재개봉에도 만만치 않은 성적을 남기면서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23,562명의 관객을 추가하는 데 그치면서 전주보다는 4계단 내려앉으면서 8위를 차지했고요. 이 밖에는 애니메이션 꼬마 잠수함 올리2와 영화 덤앤더머2가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주 극장가는 대작이 비껴간 조금은 조용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실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사랑에 대한 모든 것과 릴리 콜리슨 주연의 러블로즈 등 로맨스물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로맨스의 명가, 워킹 타이틀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금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극장가에서 겨울 로맨스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어바웃 타임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승리합니다. 빌보 베긴스, 참나무 방패 소린, 난쟁이족이 떠난 거대한 여정에 바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호빗 5군데 전투가 바로 12월 17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메가폰에는 피터 잭슨 감독이 잡았고요. 출연에는 마틴 프리머, 이안 맥컬런, 리처드 아미티지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시대를 관통해서 살아온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눈물을 훔치며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12월 17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국제시장인데요. 인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폰에는 윤재균 감독이 맡았고요. 출연에는 황정민, 김윤진 그리고 오달수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영화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도 오직 한 남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 그녀가 애타게 기다리는 연인은 바로 민우입니다. 올겨울 만날 수 없어 더욱 애절한 기다림이 찾아옵니다. 12월 1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강재규 감독의 문채원, 고수, 손숙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한 주의 랭킹과 신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영화 리뷰는요. 최근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로 인기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또 다른 대작입니다. 바로 2000년에 개봉한 글래디에이터인데요. 이 글래디에이터의 배경은 절정기의 로마 제국, 그 영토가 광대해서 아프리카 사막의 잉글랜드 북쪽까지 걸쳐 있을 그 시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그 총인구의 4분의 1이 로마 황제 지배하에 있었는데요. 때는 서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12년에 걸친 게르마니아 정벌이 거의 마무리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적의 요새만 함락하면 이제 로마 제국은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평화로운 오현재 시대가 막바지에 이른 서기 180년의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두운 살림, 또 수백 명의 부대가 숨을 죽이고 서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장군의 신호소리가 울리고 거대한 함성소리와 함께 하늘에는 불화살, 불타는 점통 항아리가 난무하는데요. 땅 위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피로 물들입니다.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들처럼 친애하는 장군, 막시무스는 다뉴브 강가에서 전투에 대승하고 맙니다. 네, 죽는 날이 머지않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막시무스를 총애하게 되는데요. 아들이 아닌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아들 코모두스는 이에 질투와 분노를 느껴 급기야 황제를 살해하고 마는데요. 왕자를 이어받은 코모두스는 막시무스와 그의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가족은 모두 잃고 혼자 겨우 살아남게 된 막시무스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투기장의 검투사로 매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새로 즉위한 황제의 코모두스에 대한 복수뿐인데요. 검투사로서 매 경기마다 승리를 이끌면서 살아남자 그의 명성과 인기는 날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돌아온 그의 아내와 아들을 죽인 코모두스에 대한 복수심을 다짐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사랑했던 황제의 누이 루실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느새 민중의 영웅이 된 막시무스.
코모두스는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분노하지만 민중이 두려워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드디어 막시무스는 예전의 부하들과 은밀히 만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존경하던 황제를 살해한 난폭한 황제 코모두스에 대한 복수를 결의합니다. 아직도 막시무스를 사랑하고 있는 루실라는 동생 코모두스를 배신하고 막시무스의 반란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글래디에이터의 짧은 줄거리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애정의 굶주린 잔혹한 황제, 그리고 그 황제에게 가족을 잃고 노예가 된 검투사의 삶을 살게 된 한 장군의 처절한 복수와 사랑,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로마 권력의 쟁탈과 암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진부한 이야기의 구조의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그러나 탄탄한 시나리오와 스펙터클한 전투신,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화면으로 배너에 견줄 만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주인공 막시무스 역을 맡은 러셀 크로우를 헐리우드는 물론 전 세계 스타로 우뚝 서게 한 그런 영화임은 틀림이 없을 텐데요. 먼저 1억 1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였다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글래디에이터는요, 로마 콜로시움 전투에서 아프리카 구릉마을과 게르마니안 이방인들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그래픽과 1만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실제 액션을 적당히 섞어 충분한 볼거리를 또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장군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검투사로 얼굴을 바꿔가며 때로는 배너의 마차의 전투, 또 때로는 다이하드의 액션을 보여주는 주인공 러셀 크로우의 연기가 압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뻔하지만 러닝타임 2시간 30분 동안 화면에는 이탈리아, 말타, 그리고 모로코, 영국 등 4개국에 걸친 올 로케이션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브레이브하트의 니콜라스 포웰이 지휘한 전투 장면은 멋지고 라이온킹의 한스 짐머의 작업한 음악은 요란하면서도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복수열전 가운데서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검투사를 통해서 흑백 간의 우정을 강조하며 죽은 가족을 향한 주인공의 그리움이 멜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글래디에이터인데요. 굶주린 로마 군중을 목숨으로 위로했던 검투사,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의 바닥을 진득하게 피와 야수의 울부짖음으로 채워넣는 이 글래디에이터는 로마의 과거가 그처럼 잔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죽음이 미친 듯한 환호로 보답받는 그곳에는 인간성이 부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2000년 전 콜로세움의 광경은 영화와 조금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도사를 양성하는 프록시모는 늘어선 사내들에게 곧 다가올 죽음의 순간을 알려주지만 사실 경기장에서 죽는 검투사는 10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투는 죽음이 아니라 부상이나 굴복으로 끝나곤 했고요. 막시무스가 야수와 전차들을 사이는 던져지는 모습도 고대 로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관객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검투사에게 자비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장면은 사실과는 좀 정반대인데요. 그것은 죽음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관객이 손가락 2개를 일자로 세워야지만 검투사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글래디에이터의 제작자 더글러스 웍은 옥스포드의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영화의 대부분이 역사에 충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글래디에이터의 중심은 살아서 복수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하기 위해 검투사로 살아남은 장군 막시무스의 이야기를 더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원한에 찬 이 허구의 인물을 폭풍 같은 스펙터클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분명 약간의 각색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검투사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등장하는 영화는 완벽한 연인이 등장하는 영화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스승이라는 개념에 부여한 판타지를 실현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스승이 지나치게 훌륭하면 좀 부작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선생님이 없을까라고 말이죠. 희미한 슬픔입니다. 이 영화 속의 선생님들,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삐뚤어진 아이들에게는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남들이 몰라주는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꽃피우도록 돕기도 하는데요. 그런 선생님들, 눈앞의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스크린 밖에 있는 이 나이 먹은 관객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됩니다. 멋진 대사를 하는데도 능숙한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 오늘 한 번 더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현재를 즐겨라.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선생님인데요. 전통을 중시하는 사립학교에서 새로 부임한 존 키팅 선생. 파격적인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첫 수업에서 그는 교재에 실린 시 한 편을 읽게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장미꽃 봉우리를 거두라.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지.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이라도 어디선가는 꼭 들어봤을 이 문장은 현재를 즐기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바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키팅은 죽은 사람들의 입을 빌려 얘기하게 되는데요. 학교 벽에 전시된 졸업생들 사진 앞에서 학생들을 세우고 유심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나면요, 이 영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리송한 이 제목을 이해하게 됩니다. 로버트 헤리게 씨가 가슴에 더 와닿는 것은 지금 키팅 선생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영화는요, 그대 사랑을 두려워 말라 끝은의 이야기인데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린 경험을 한 뒤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주인공 리즈. 새 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부서졌던 내면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음껏 먹으며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터득하고, 인도에서는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 발리에 와서는 끝은 선생을 만나죠. 몇 년 전 발리에 갔을 때 리즈의 점을 봐줬던 할아버지인데 그때는 분명 발리에 다시 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소리만 해주는 것 같은 진짜 고수인지 능청맞은 할배인지 알 수 없는 끝은이지만 마지막 순간 리즈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발리에서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리즈가 그 사랑 때문에 애써 되찾게 된 삶의 균형을 잃을까 도망치려고 할 때 끝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균형을 잃어야 삶의 커다란 균형이 맞는 거야. 네, 리즈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줄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요, 굿윌 헌팅입니다. 진짜 자신과 마주하라는 가르침인데요. MIT를 다닐 만큼의 두뇌를 갖고 있지만 그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윌 헌팅. 싸움질이나 하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그를 안타까워하는 한 교수가 쇼 맥과이어 교수를 소개합니다. 쇼는 심리치료를 시작하지만 윌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비상한 머리에 책까지 많이 읽은 윌이라 심리치료 따위는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쇼니 그림에 그의 심리를 읽어내며 역공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쇼는 흔들리지 않죠. 무엇보다 도전해 본 적도 없고 직접 경험하는 걸 피해온 윌의 지식이 얼마나 공허한지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술에 대해 물으면 넌 온갖 정보를 다 갖다 대겠지. 미켈란젤로를 예로 들어볼까? 그에 대해 잘 알 거야. 그의 걸작품이나 정치적 야심, 교황과의 관계, 성적 본능까지도.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내음이 어떤지는 모를걸?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정화를 본 적은 없을 테니까 난 그걸 봤어. 인생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쇼 선생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의 가르침은 윌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반은 그 시작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요, 미스 홍당무에 나온 영화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그래도 혼자가 아니야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가슴에 성경 말씀처럼 새겨진 이 명언은 중학교 영어 선생님 양미숙의 입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는 어느 모로 보나 모범적인 교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평범한 학생들에게 양미숙은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하등의 쓸모없는 선생이라는 그런 존재감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종이에게만큼은 달랐는데요. 왕따 선생님과 학생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불합리함에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능 없는 사람이 애쓰는 꼴을 못 보는 세상. 왕따가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의기투합한 이 두 사람은 열심히 합동 민폐를 끼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묻는 종이에게 돌아온 양미숙의 가르침은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같은 애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기에 이 가르침은 가슴을 파고들게 됩니다. 네, 절망과 희망을 잡아주는 영화 속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LG유플러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032640입니다.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던 지분 4.4%를 매각함으로써 이 수년간의 투자 리스크로 지적되어 왔던 오버행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데요. 무제한 요금제와 아이폰 효과 덕분에 향후 영업이익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LG데이콤과 LG파워콤과의 합병을 완료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함께 TPS 서비스, 전화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LG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따른 데이터 중심의 시장으로의 전환에 맞춰 2012년 1분기 LTE 전국망이 커져버리자 완성을 통한 네트워크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2013년 12월 말 현재 이동통신 부문 시장 점유율을 19.9%로 상승하면서 타사 대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요. 우리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테스, 종목 번호는 095610입니다. 4분의 4분기부터 내년까지 대형 고객사와 반도체 투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공정기술 변화에 적합한 장비 개발로 동사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3년 LPCBD, UPCCBD, LCL 양산 납품에 이어서 2015년 가스 A급 고객 확대와 2016년 신규 장비 출시로 이익 변동성은 완화되고요. 물론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테스는 반도체와 태양전지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장비 제조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소자 업체입니다. 태양전지 제조업체가 주요 고객이고요. 반도체와 태양전지 장비가 전체 매출의 83.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6.8%는 기타 부품과 장치 등 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관련 스톡으로 추천 종목으로 LG유플러스와 테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반려동물을 혹시 키우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한국 인구의 5천만 중에서 20%, 이 천만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다양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가 키운 동물은 바로 놀랍게도 애완용 캥거루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커스트 알리에게는 여우 원숭이가 있는데요. 이 커스트는 여우 원숭이에게 1년에 5천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 같죠? 네, 다음 페리스 힐튼입니다. 너구리 곰과의 킨카주를 현재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조지 클로니의 돼지인데요. 안타깝게도 조지 클로니의 돼지는 2006년 18살의 나이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단 빌저리안의 염소입니다. 포커 챔피언 빌저리안은 스포츠카와 미녀들의 치킨 사진만 많이 봐왔는데요. 이 염소를 키운다고 하니 조금 의외인 것 같죠? 네, 다음 여섯 번째는요. 안톤 라베이의 사자입니다. 세계 사탄 교주라고 불리는 안톤 라베이. 그의 사자보다 주인이 좀 더 무서운 것 같죠? 네, 다음은요. 마이크 타이슨의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는 영화 행오버에서 출연을 했을 만큼 인기가 좋다고 하죠. 네, 다음은 메간 폭스의 돼지입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리즈 위더스푼의 당나귀인데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당나귀 2마리와 돼지 2마리, 염소 3마리, 닭 20마리, 개 3마리, 조랑말 1마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네, 동물 사랑이 대단한 것 같죠? 네, 다음 10번째는요. 바닐라아이스의 왈라루입니다. 이 동물 또한 캥거루과라고 하죠. 네, 다음은 영화배우 티피 헤드런의 사자고요. 네, 계속해서 12번째는 셀바도르 달리의 개미핥기입니다. 네, 개미핥기를 이렇게 산책시키는 것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예술가다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여인이죠. 오드리 헵번의 사슴입니다. 네, 그리고 14번째는요.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이리 사냥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꼬리 감는 원숭이입니다. 네,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은 갖고 있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은 반려동물로 사막 여우를 키워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네요.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인생이 정말 잘 풀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꼬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흐름에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